여행 기획자이자 로컬 콘텐츠 그룹 진돌 박진석 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진석입니다. 네.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가장 바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이 바쁘시죠? 예, 항상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일 음, 바쁜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7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음, 12월 초까지는 음. 주말도 없이 어, 아침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는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소개가 잘 됐나요? 정말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항상 여행 프로그램을 끝나고 음, 또 어딘가 강연을 갔을 때도 항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대전을 단순히 한 번 방문하고 떠나가는 그런 도시나 여행지가 아니라 두 음, 번, 세 번 올 수 있는 그런 여행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음, 지역과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여행자들끼리 올바른 음.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들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음,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표님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관광 마케터 이렇게도 불리고 있던데 어떤 것들로 불릴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십니까? 일단 뭐 다양하게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음, 뭐 그냥 지역 로컬 가이드, 관광 음, 마케터, 뭐 여행사 대표 음, 등등 있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음. 그냥 진돌 사장님이 저한테는 제일 듣기 좋은 호칭인 것 같습니다. 진돌 사장님. 예, 예. 진돌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진돌은 아니죠. 진돌을 처음에 고민하긴 했었는데 네. 뭐 진짜 또라이라는 표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음, 그런 의미를 살짝 담고 있긴 했지만 음, 실제 진짜 의미는요 음. 진짜 대전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네. 대전의 진짜의 삶의 모습들을 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음. 제 이름이 박진석이다 보니까 친구들 아, 별명이 네. 진도이라는 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음, 듣고 자랐던 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냥 음, 진돌이라는 제 음. 별명이자 회사명을 만들어서 대전의 다양한 것들을 알려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DOL 그러니까 대전 오브 라이프의 아마 이게 앞자를 딴 건데 예, 예, 실제로는 박진석 그죠? 예. 예, 이름이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회사명인 것 같습니다. 주로 여행지가 동구 지역이죠? 예, 일단은 여행지로 하고 있는 곳은 제가 살고 있고 저의 네.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들 위주로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2019년도에 처음 창업을 하면서 투어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동네에 오는 여행자분들이 저희 동네를 실망하고 가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저희 동네의 좋은 모습들을 이야기로서 풀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네.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을 여행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재동이라는 동네나 저희 동구 음, 같은 경우가 저한테는 삶의 터전인 곳이다 보니까 음,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게 저희 음, 동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사시던 곳이 동구, 소재동, 대동 그쪽입니까? 일단 예 태어난 것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 좀 그렇지만 음. 제가 동구 보건소에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머니 말씀으로는. 네. 근데 평생을 이제 그 동네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 음, 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를 다 그쪽에서 다녔고 친구들 음, 또한 저희 동네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동네를 음. 여행지로 골랐던 게 소주동하고 대동이 되었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우리 동구에 다녀가신 분들이 실망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실망을 하셨을까요? 일단 제가 투어를 하게 되어졌던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 동네가 어떻게 보면 많이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음, 그 되게 슬럼가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던 동네였는데 그런 빈집들에 새로운 공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음, 뭐 처음엔 초창기에는 서울에서 뭐 부동산 개발하는 업체들이 내려와서 식당이나 카페들을 예쁘게 꾸미고 많은 사람들을 음,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음, 그 식당을 방문했던 분들이 되게 느낌은 되게 좋고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음. 실제 맛이라던가 서비스라던가 가격에 대한 좀 불만족들도 많다. 그리고 어, 이 동네가 뭐 볼 거 있다고 이렇게 내가 멀리서 와야 하느냐라는 음, 그런 말들을 동네 산책을 하다가 많이 듣게 네, 되어서 그렇게 그래요. 투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원래 여행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예, 여행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음, 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음, 1년에 못해도 한 네다섯 번 정도는 해외에 음, 나가서
다양한 지역의 아.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와서 지역에서 그 보고 왔던 것들을 좀 같이 풀어내고 있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원래 좋아하시니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원래 저의 꿈 중에 하나가 여행 기획자가 꿈이었습니다. 어. 대학의 전공도 관광 경영을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역사하고 지리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아.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대학 전공을 관광으로 가져가게 되었고요. 음. 그래서 항상 입학을 했을 때도 여행 기획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꿈을 이제 여행사의 인턴으로 취업을 했다가 음. 그 꿈을 살짝 잃어버렸던 음. 거였죠.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하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줬던 계기가 제 20대 마지막에 제주도에서의 그런 게스트하우스 스텝 일을 하면서 아. 다시금 여행 기획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군요. 네.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여행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여행사에 입사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행사에 입사도 하셨어요. 예, 예. 제주도에서 그 게스트하우스 일을 하시면서 이제 꿈을 더 키웠는데 특히 소재동과 대동을 주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저한테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저의 어렸을 때 추억들을 여행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었고요. 또 오랫동안 살아가던 동네다 보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여행자들과 저 또한 같이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동네다 보니까 소재동, 대동을 메인으로 해서 여행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그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019년도에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활동한 지는 대략 이제 만 6년 차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재동, 우리 소재동이 품은 매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저희 동네를 소개할 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낯섦이 있는 동네, 항상 새로움이 있는 동네, 뭔가의 기대감을 갖게끔 만든 동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는 오래된 골목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사람 한 명만 간신히 지날 수 있는 그런 골목이 있는데 골목을 지날 때마다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골목 끝에 다다르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항상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수제동 같은 경우가 또 매력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은 건물의 지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재동 같은 경우는 나지막한 단층짜리 집들이 몰려 있는 동네다 보니까 하늘을 되게 잘 바라볼 수 있고 지붕도 바라볼 수 있고 또 마다 있는 감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도 바라보면서 되게 기존의 도시와는 다른 이미지들을 느껴갈 수 있는 그런 동네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소재동이 가진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70년 된 이발소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오래된 이발소를 보면 옛날 생각도 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런 오래된 건물들, 골목들을 보면 낯선 느낌 그리고 기대감이 든다고 하셨어요. 이거 좀 반대되는 개념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 가면 되게 색다르고 재미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되게 나지막한 집들이 몰려 있고 산책하기 좋고 골목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에서 쉽게 이렇게 익숙한 그런 공간들이 아니라 낯섦에 대한 동네들이 있는 곳이 소재동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대동은 어떻습니까? 대동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많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자주 많이 다녔던 곳인데 대동 같은 경우도 소재동과 비슷하게 오래된 골목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대동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살짝 그 언덕 위에 동네가 위치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가면 특히 노을이 질 때 가게 되면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동네가 대동이어서 네. 저는 이제 여행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여행자분들한테 단순히 멋진 풍경, 그런 역사적인 뭐 유적지라든가 그런 것들보다는 실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자연이 주는 다양한 변화들에 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로 대동에서 다양한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동과 대동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가 참 많을 텐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씩만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제가 소재동에
대동에서 가장 메인 포인트로 잡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네. 대나무 숲이 있는 티 전문 카페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골목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도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그 공간을 가장 애정 깊고 숨겨진 이야기들을 살짝 말씀드리면 음. 그곳에 심어져 있는 대나무가 어떻게 심어지게 됐는지에 네.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살짝 음. 드릴게요. 원래 그 집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나무가 있고 골목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밤이 되면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불리웠던 곳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제가 동네 산책을 하다가 그 집 옆에 살고 있는 할머니한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대나무가 여기에 심어졌던 이유를 듣게 됐습니다. 그 대나무는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두 분이 사셨던 집이었는데 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집 밖에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만큼 푸릇푸릇한 환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 대나무를 심게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그 대나무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자식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대나무는 홀로 무성히 자랐던 거죠. 아. 지금은 그곳이 되게 유명한 그런 카페 공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서재동에 찾아와서 항상 사진을 찍는 그런 공간이 됐던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대동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야기들을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네를 걷다 보면 보여지는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동에 특히 많은 간판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정육점 간판이 동네마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육점이 왜 대동에는 많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고 또 저 나름대로 조사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동이라는 동네는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한 대동도 있지만 산비탈, 그러니까 판자촌에 위치한 곳도 대동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판자촌에 살았던 어떤 아버님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스토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 대동의 정육점이 많은 곳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일용직 근로를 하시는 아버님께서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고기를 잔뜩 살 수 없으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고기를 소분해서 많이 이렇게 정육점들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동네 곳곳에는 정육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고 또 골목 곳곳에 살아가는 삶의 그런 터전들의 공간들을 보게 되면 되게 이제 다 판자촌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소음이라든가 그런 방음이 전혀 안 되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동에 가면 연애바위라고 하는 그 조그만 구릉 위에 그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동의 연애바위 스토리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재동의 대나무, 대동의 정육점, 연애바위. 예. 아, 다들 애틋한 사랑이 담긴 그런 내용들이네요. 예, 어쩌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행자분들한테 전달하는 일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여행 오신 분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멋진 풍경을 보는 것도 멋진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느껴가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한번 왔다가 그냥 다시는 안 오는 그런 공간들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기억 남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 추천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행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여행 투어를 시작하실 때 꼭 오후에 시작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유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행자들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행자였을 때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 아침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네.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싫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대전에 여유 있게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후에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던 여행자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뭐 소규모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침 일찍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골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소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주무시는 시간대도 피하고 동네가 한가할 시간대에 여행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 게 있었고요. 네. 세 번째 이유는 지역 상권과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는 코레일 본사가 있다 보니까 점심에는 웬만한 식당들이나 카페들 장사가 잘 되는데 네. 저녁 시간대 되면 그냥 암흑으로 변해버리면서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저희 동네에 의미 있는 그런 식당이나 카페들이 사람들한테 소개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후에 시작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아, 마지막 이유는 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의 개인적인 루틴 때문에 그런 음. 부분들도 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좀 밤에 일찍 잠들고 아침 일찍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어, 아침에는 되게 초롱초롱하고 일도 되게 잘 되다가 오후 시간이 되면 제가 일을 잘 안 되고 되게 좀 집중력이 많이 사라지는 시간대가 되거든요. 네. 그 시간대 그냥 지역에 여행 오는 여행자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오후 4시에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그 시간 정도 조금 지나면 또 노을이 예, 또 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것도 염두에 뒀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이렇게 있을 때 바라보는 동네의 모습과 또 해가 질 때 보게 되면 다양한 시선에서 동네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을 때문에도 오후에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노을을 가장 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 저희 동네에서 가장 노을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은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대동 하늘공원에 걸어서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가장 대전에서 멋진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이맘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대동 하늘공원에서 딱 바라봤을 때 그 코레일 쌍둥이 빌딩 사이로 그 둥근 해가 들어가는 노을의 아.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맘때 한번 대동 하늘공원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 이렇게 지역을 알리고요. 또 지역 경제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지자체, 동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제가 사업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동구청에서 다양한 여행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구청에서는 이제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다양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정책적인 지원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구 자체적으로도 관광에 되게 전문가이신 분이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관광을 위해서 동구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부분들이 서로 같이 시너지가 되면서 지금 동구가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조금 더 동구에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일단 정책적으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행정과 민간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간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비용, 그러니까 예산만 집행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행정에서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에서 조금 최근에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참가 비용을 적정선에서 비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뭐 저렴한 가격에 진행을 해서 좀 시장 경제를 좀 무너뜨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게 되면 네. 뭐 행정에서도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대표님께 여쭈고 싶은 게 또 있는데요. 사실 지역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느끼고 계실 텐데 10월 들어서자마자 축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축제가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죠.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행 기획자이시고 또 지역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축제의 방향성 혹은 대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축제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축제의 컨셉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대전에서 가장 축제의 명확성이 있는 축제 같은 경우가 빵축제하고 와인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나 들었을 때도 딱 그 축제에 대한 것들을 파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몇몇의 축제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모호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축제가 명확한 컨셉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공감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왔을 때 그 지역에서
이제 수용 가능한 기반이 되어져 있으면 그 10,000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데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곳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이 옴으로써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지역 축제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단순히 많은 사람들만 끌어들이는 축제가 맞는 거냐, 아니면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상인들, 방문하는 모두가 다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는 축제가 되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과 조금 관련지어서요. 요즘 아주 갑론을 봐 갈등이 많이 폭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끝났던 영시축제입니다. 영시축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영시축제에 작년하고 올해 그런 이제 플리마켓 형태로 제가 만들었던 관광 굿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음, 실질적으로는 큰 수익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음, 실제 구매가 이루어진 것보다는 단순히 이제 가수 공연들 보러 오는 음,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실질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크게 큰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네, 이제 뭐 대전의 도시 브랜딩 차원에서 대전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라는 취지로는 되게 좋은 축제라고 음, 볼 수 있지만 음, 결국은 지역 상생이라던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영시축제가 과연 바람직한 축제라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음, 더 전문가분들께서 고심을 통해서 영시축제의 명확한 컨셉과 주제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영시축제 기간 내 차량 통제가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매출 하락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한 가지 예로 보게 되면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와서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축제 기간에 거기를 오지 않고 축제 기간에 잠깐 들어오는 푸드트럭이라던가 잠깐 진행하는 야시장에 가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음, 실제 그 축제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매출 하락은 음, 어느 정도 하락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음, 좀 보거든요. 네,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그 축제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좀 파악을 하고 상인분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상생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음. 대전을 뭐 전국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네이밍 있는 축제로 성공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축제가 이어져서 또 비교가 됐는데요. 우리 빵 축제 성황리에 끝났는데 빵 축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좋은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전이 지금 성심당을 통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대전에 오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고 대전 내 다양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축제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렇지만 이제 빵 축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좋은데 음, 몇몇 언론 보도상으로는 되게 부정적인 축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음, 부분들을 축제를 주최한 측에서 잘 반영을 해서 내년도 이후부터는 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축제가 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명확한 컨텐츠가 축제를 기획할 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기획하실 때 가장 염두에 주는 것 어떤 걸까요? 일단 저는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제 프로그램에 오는 여행자분들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축제가 됐든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답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음, 경우는 대전 지역의 사람들 대상으로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음, 타 지역에서 대전에 오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여행 프로그램들 기획하고 운영을 할 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전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하는 매력들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음, 대전 도심 내에서는 어디든 가든 이제 유등천이나 대전천과 같이 음, 수변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네. 대전 외곽으로는 산들의 모습들도 볼 수 있고 음, 되게 자연 친화적인 도시이면서도 도심 내 다양한 그런 인적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음, 부분들을 이제 좀 여행자 관점에서 음,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기획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만의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어떤 가치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행 관련된 부분들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대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투어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공간이 단순히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올 수 있고 누군가한테 추천될 수 있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투어를 하다 보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저는 여행자분들을 모시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방문을 하다 보면 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마주치신 분 중에 타 지역에서 이제 투어를 참여했다가 타 지역에서 오신 여행자가 다른 분들을 모시고 그 식당 공간이나 카페들을 이용했을 때 아,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네. 있거든요. 우연히 또 그렇게 만날 때. 그런 경험들이 이제 음. 투어가 한 300번 넘어가다 보니까 아. 그런 경험들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네. 정말 그때는 기분이 좋던 게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전이라는 곳이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가져갈 수 있는 좀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이런 동네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널리 알려지는 게 저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대전을 찾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기획해서 보여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대전역이라고 하는 그 접근성이 편리한 공간이 대전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역을 통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대전에 왔을 때 대전역 주변에 있는 다양한 동네들의 매력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전역 주변에는 원도심의 옛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시장들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대전역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약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약거리에 있는 상인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상인들 공간에서 다양한 한방 체험이라던가 그런 미식 체험이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기획하고 있는 콘텐츠들도 기대가 됩니다. 이 가을 우리 소재동과 대동의 매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일단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하셨을 때 음. 저희 회사 이름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전여행 관련된 컨텐츠들로 그냥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네. 블로그라던가 저희 회사 홈페이지라던가 음. 네이버 예약으로 접속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네. 저희 회사 이제 SNS를 통해서도 여행 프로그램들 예약이 가능한 링크들이 공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소재동과 대동의 구석구석을 알아가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